저에게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여유를 좀 어색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시에 토요일 2시에 이곳 인사동의 코트라는 촬영장에서 저희가 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전에 사실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여유 있게 사는 거냐면 뭐 한 9시나 10시 정도에 만약에 제가 늦게 충분히 여유 있게 자고 일어나서 뭐 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연하기 전에 충분히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시인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 이유를 이게 뭐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사실은 한 2-3시간 정도의 촬영이 든든한데 밥을 안 먹고 시간이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안에 이 밑에 편의점에서 저 혼자 컵라면하고 그 소세지 하나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 그리고 꼭 바나나 맛 우유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생수 하나. 그리고 그거를 먹고 10분 안에 강연장에 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그리고 계산을 이거 컵라면, 그다음 삼각김밥, 바나나 맛 우유, 생수, 그리고 김치도 하나 샀어요. 종갓집 김치. 뭐 스폰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샀거든요. 종갓집 김치. 근데 사서 다 계산하고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을 거보다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고 좀 든든하게 먹고 오면 좋은데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살지? 근데 이게 그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주 살아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인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다 행성 같아서 자기의 삶의 습관대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밥을 먹고 꼭 담배를 펴야지 편안한 사람,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갖고 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똥을 싸면서 핸드폰을 해야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삶의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대로 살아가요, 보통은 저희가.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안 좋은 패턴이면 어느 지점을 딱 돌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 화성에 미국의 무인 탐사선이 착륙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그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특정한 계절이 되면 계속 탐사선을 보내는 때가 있대요. 왜 그때 보내나 봤더니 그때가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깝게 있는 때니까 이때 가야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습관과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잖아요. 꼭 보면 문제가 생기는 그때가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해요? 삼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삼재인가? 또 어떤 경우는 아홉수래 올해. 근데 저는 그것을 삼재나 아홉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나의 패턴이 그대로라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패턴이 그대로라면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확률은 매우 높다는 거죠. 그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회사로 가면 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헤어져서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여자랑 나랑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독특한 삶의 습관과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겹쳐지는 어떤 사람과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게 문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지하고 인식한 거예요. 아, 나는 여유를 두려워하는구나. 사람들이 쎄빠지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열심히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행복하게 살라고, 뭐 여유 있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충분히 사 먹을 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오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삶을 안 살고 자기 스스로를 되게 여유 없는 삶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면 뭘까? 제가 저에게 발견한 첫 번째 이유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문구여서 소개합니다. 뭐 하다고요?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다 보니까 그 삶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원래 돌아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부지런하거나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사네. 내가 여유 없게 사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여유 있게 살고 싶어.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난 여유로워질 거야.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난 여유로워질 거야. 시어머니가 나와 이별하게 되면 내 삶은 여유로워질 거야. 우리의 자식들이 크면 여유로워질 거야. 지금은 애들이 너무 어려. 내가 은퇴하면 난 여유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안 되면요. 제가 보기에 나중 거기 가서도 인간은 비슷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때는 그때 핑계가 있어요. 은퇴했는데 이제 몸에 힘이 없어.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맘만 먹으면 난 바로 해버리잖아. 운동? 나 바로 해버려. 근데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 마음 먹을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도 힘이 있어야 먹는 건데 그러니 자꾸 삶을 뒤로 미루지 말고 그럼 내가 지금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시도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의 숙제는 뭐였었냐면 아침에 좀 일찍 오고 쫓기듯 삶을 살지 말고 쫓기듯 강연을 준비하지 말고 쫓기듯 방송을 준비하지 말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난 여유를 불안해하지?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뭘 하면서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핫바를 잘근 씹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죠. 넌 이렇게 계속 살기를 원하니? 그럼 저희는 저희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전과 공전이 있고 우리의 삶에 패턴이 있다면
너는 이렇게 계속 살길 원하니? 근데 저는 아니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난 여유 있게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 왜 여유 있게 살지 못하지? 그래, 그러면은 부지런해야 돼.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 했나요? 감독님들 다 남자니까 미인은 여기 절인가요?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예? 용기 있는 자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하고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누가요? 감독님 착한 사람. 2번은 어린아이. 부장님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죽은 자. 죽은 자의 것이다. 감독님. 천국은 죽은 자의 것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독님. 천국은 죽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감독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침노. 그 단어 자체를 감독님 처음 들으신답니다.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이버에 쳐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그 말이 교집합이 있다고 봐요. 용기와 침노하는 자,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시도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럼 저희가 미인을 봤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미인을 보고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니 저 여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저 정도 이쁘면, 저 정도 매력이 있으면 주변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오히려 프로포즈하고 말했다가 괜히 딱지만 맞을 거야. 근데 방송을 하면서 미인인 분들을 이렇게 딱 몇 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의외로 저 남자친구가 없는데요. 남자들이 안 다가와요. 근데 또 제가 그렇다고 먼저 막 적극적으로 하긴 그렇잖아요. 그 말이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건 여기서 말하는 건 남녀의 연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기는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 그 삶은, 그 세계는. 나는 안 될 거야. 근데 이 두 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용기를 갖고 시도해보는 자. 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김창옥 TV가 몇 개월 동안 영상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도 찍고 저희 PD님이 그때 한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찍었어요. 편집도 그랬고 또 그분들이 되게 잘해줬고 근데 이게 한 개인이다 보니까 또 이따가 나갈 수 있고 뭐 이따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작진이. 근데 지금 이 모든 촬영을 이제 디지털 선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감독님들이 나와서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여기 딱 오면서 너무 약간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올라오면서 촬영장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촬영 장비하고 이런 규모의 제작진의 이 장비에 이거는 그래도 이제 방송팀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니 내가 드릴 수 있는 제작 그 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될 거야. 내가 이 회사하고는 내가 하지는 못하지. 이 미인하고 나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한 거죠. 저희가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게 역량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올 영상의 퀄리티의 질이 아마 그전에도 괜찮았지만 지금부터는 훨씬 김창욱 TV의 영상 퀄리티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내가 그 삶에서 나오고 싶어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그 삶에서 못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 강연이 90%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그 승마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사를 청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말똥도 치우고 말 이렇게 몸 브러쉬로도 이렇게 좀 쓸어주는 그 작업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말이 잘 때 서서 잘까 누워서 잘까? 근데 네발 짐승은 눈을 감으면 자빠질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그 목장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감독님들이 한번 맞춰봐 보세요. 말은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네? 서서 잔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두 분. 누워서 잔다. 제가 물어봤는데요. 어떤 말은 서서 자고 어떤 말은 누워서 잔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생의 말은 서서 잔대요, 대부분. 왜냐하면 말들이 되게 겁 많은 거 아시죠? 귀 크고 소리 민감하고 놀래면 지가 놀래는 스타일이에요. 등치는 큰데. 그래서 자, 초식동물이잖아요. 자, 그럼 야생에 사는 초식동물은 말이 아무리 커도 늑대나 사자나 이런 친구들한테 잡혀먹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네 발, 그리고 얘네들이 발이 길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긴 애들이 완전히 누운 채로 일어나는데 시간이 꽤 걸린대요. 근데 야생에서는 그 정도 시간이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러니 보호받지 못하는 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말들은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니까 서서 잔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위험이 오면 얼른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바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 갔는데 어떤 말들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적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손을 탄 애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사람이 받아주고 사람 손을 정말 많이 타서 이 말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기를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보호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야생의 말에 비유하면 개념 없이 말인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데 얘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감독님들 군대 갔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5분 대기죠, 알죠? 5분 대기죠. 어떤 그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5분 안에 출동,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출동할 수 있게끔 대기하는 거예요. 저 그 군대 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거든요. 휴가 나왔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 깎고 있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 전군, 자원, 휴가 복귀.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죠. 엄마, 부대에서 전화 왔어? 안 왔대요. 엄마, 오면 나하고 연락 안 된다고 해.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그때는 좀 솔직히 제가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그래서 부대 복귀하고 봤는데 뭘 했냐면요. 저희가 염화강을 두고 북한하고 저희 있었는데 일단 자기 손톱 자르고 머리 잘라서 보관하는 걸 했거든요. 혹시 전쟁이 나서 유사시에 신원 확인한다고요. 그리고 항상 워카를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때도 쪽잠을 자면서 워카를 신고 자는 거예요. 군복을 입은 채로. 자, 그렇게 자면은 잠이 안 되죠. 인생을 그렇게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때로는 일도 하고 밭도 갈고 사람도 태우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쉴 때 여유 있게 쉬어서 회복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경계하느라고 서서 자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장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사랑이 가득한 분이지만 아버지 문제 때문에 힘드니 내가 얼른 독립해야 된다. 내 위로 형제가 5이 있지만 이 사람네도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각계전투니 나는 뒤로 넘어지면 그냥 대가리가 까진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가 살다가 그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어서 아,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비빌 언덕이 못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도 서서 자게 된 거예요. 나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나 한국에서 여기 이민 왔는데, 나 전혀 모르는 분야로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으니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엄마들도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아버지 없지?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응? 어디 다른 데 가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얘기 안 듣게, 알았어? 엄마 없이 자랐다고 안 듣게 정신 바짝 차려. 라고 외부에서 소리를 들었거나 내부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음악대학을 들어갔으니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나는 이거를 전공했는데 여기에 왔으니. 나는 여기 이민족 사회에 왔으니.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사니.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사니.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 작은 비빌 언덕,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항상 경계를 서는 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처럼 서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요, 서서 자다가 아무래도 자다 보면 감각 기능이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서서 자다 자빠진대요. 꽝 하고. 그리고 그 꽝 소리에 놀래서 다시 자기가 벌떡 일어난대요. 아, 그게 나와 같구나.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뭔가 곤히 잠들어도 되게끔 나를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충전되는 거거든요. 긴장하지 않고. 네. 근데 그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뭔가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면 큰일 날까 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다가 보니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이 됐는데도 항상 경계하고 그것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편안하게 신발 벗고 자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항상 군복 입고 자고 워커 신고 자고 휴가를 가도 휴가가 아니고 휴일이 와도 휴일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 되어도 진짜 온전히 쉬지 못하고 예전 과거의 그 습관에 이렇게 물들어 살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한테 아까 편의점에서 물었습니다. 창우가 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니? 확실하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할게요. 1번, 어색함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어색할 거예요. 사랑받는 게 어색할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이죠. 사랑받는 게 어색하다. 여유가 어색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어색하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렇게 팀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지원해 주는 게 어색한 거죠. 난 항상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의 무의식이.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받으면 난 성과를 못 낼 거야. 난 여유롭게 살면 성과가 안 나올 거야. 그런 불안함? 무의식적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성과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성과도 못 내고 사랑받는 것도 어색하고 여유로운 삶도 어색하면 뭐야, 난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잖아.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사주 경계 서고 5분 대기조로 잠자고 그래도 그때는 성과는 나잖아. 일은 잘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살아서 여유 없고 뭔가 잠재적 불안함이 있고 뭔가 평안의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대로 너는 계속 살래? 또는 너의 후배나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니? 그때는 단호하게 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저의 삶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더라도 성과 내면서 사세요. 인생 짧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시간의 질?
뭐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자는가? 나는 서서 자는 말인가? 나는 여유가 두렵고 늘 불안해서 서서 자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색하더라도 누워서 잘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보호자, 지지자, 그런 무엇의 어떤 대상이 그게 뭐 어떤 가치관이든 깨달음이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무엇이건 그 무엇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 가운데 우리가 또 그런 관계를 잘 맺어서 저희도 종종 누워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한 분이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